네, 안녕하세요. 아주 우수한 그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벤처 기업, 그다음에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굴해서 소개하는 815 TV. 오늘 8번째 시간이죠. 예. 벌써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좀 시간이 됐네요. 흘렀네요. 예, 8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물 섭취를 도와주는 스마트 보틀로 글로벌 사물 인터넷 기업에 도전하는 젤리코스터 대표와 거기 기술이사를 초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싱크이지 대표 임수열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패널로 나오신 두 분 역시 각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석기 IT 혁신연구소 소장 맡고 있는 박석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바엔젤 클럽 회장 김종태입니다. 오늘 오늘 참석하신 회사하고 또 좋은 얘기 많이 나눠서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는 또 투자까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튼 끄집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예, 젤리코스터의 주정인 대표, 그 다음에 김시준 이사 나오셨는데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젤리코스터 대표 주정인입니다. 네, 저 젤리코스터 기술이사 맡고 있는 김시준입니다. 예, 근데 참 젤리코스터라는 회사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젤리처럼 유연한 사고로 롤러코스터처럼 짜릿한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슬로건이 슬로건만? 네, 이제 짜릿한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젤리코스터는 현재 무엇을 하는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업력이 한 5년 차 정도 돼서 몇 번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쯤에 IoT 회사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고요. 이제 작년부터 NFC나 뭐 이런 그런 산물 인터넷 기술 관련된 서비스들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IoT 그 B2C 프로덕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스마트 보틀까지 만들게 되었고 향후에도 이제 이런 IoT 관련된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저희의 꿈이자 비전입니다. 네, 예. 그래요. 일단 젤리코스터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그 오늘 먼저 우리 젤리코스터의 주 창업자인 주정인 대표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경영자인지 한번 우리 좀 파헤쳐 보실까요? 제가 먼저 하나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주 대표가 아주 군 생활을 특이하게 했다는 걸 봤어요. 네네. 그 국제협력단에서 이제 뭐 뭔가 하여튼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군대 생활 얘기부터 한번 잠깐 해볼까요? 네. 첫 질문이 군대 생활이어서 당황스럽지만, 네. 그 대학원 졸업하고 제가 이제 좀 그 군 복무를 좀 늦게 간 편이었는데 이제 그때 학사장교도 지원을 했었고요.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코이카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그쪽이 돼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2년 동안 그 음준베 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MIS를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강사 역할이었고요. 이제 4학기 동안에 학생들 티칭하면서 뭐 제가 대학원에서 배웠던 그런 전공에 관한 내용들 이제 티칭하고 전공이 뭐였죠? 경영정보 경영정보? 시스템, 아, MIS? 예, 아,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학생들 수준이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이제 당황스러운 질문도 참 많이 받았고요. 시험 문제를 내면 어떤 학생은 교과서보다 잘 써서 답안을 내서 정말 가끔씩 간담이 서늘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네요. 예. 대학원 졸업도 하고 군대 다녀온 다음에 창업을 하셨는데 예. 그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기회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굳이 네네. 창업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거창한데? 그 사실 뭐 포털 사이트 면접도 보고 했었는데 합격도 했었고요. 어디 포탈? 네, BK 포털 요즘에 네, 합병한. 네. 아, 네. 아무리 괜찮을 수 있는 대로 얘기해도 네, 네. 우리 공중파가 아니라. 근데 그 면접 보러 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런 좋은 기업이지만 기업을 다니는 것보다 이런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얼토당토한 그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훅 들어오면서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뭐 그 저희 대학원 지도 교수님도 창업을 장려하시는 지도 교수님이셨고,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었고 해서 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창업 준비하면서 이렇게 롤 모델로 삼을 만한 뭐 국내 기업이든 글로벌 기업이 있었나요? 내가 저런 회사 같은 걸 만들어 보겠다 하는. 저희 서비스가 포스퀘어랑 좀 비슷해서 포스퀘어의 그런 한국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포스퀘어. 예, 이제 금세 무너졌고요. 현실이 당시에 오히려 제대로 된 롤 모델이 있었으면 시행착오를 좀 줄였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벌써 5년 전이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이런 멘토링이나 어떤 기업의 그게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금만큼은 또 성숙하지 못했던 때라서 이게 독고다이 혹은 뭐 이게 삽질 이런 걸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은 뭐 그 과거 간단한 얘기 해봤는데 이제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예. 이 사업을 창업을 해서 성공하려면 이 우리 모여 있는 우리 내부 인력이나 멤버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는 핵심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핵심 멤버 중에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CTO 같이 오늘 같이 네. 했고, 예. 본인 자랑 한번. 네, 저는 뭐 대표님이 그냥 하라고 하면 다 하는 대표님이 항상 저를 이제 노예네. 괴롭히시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최고의 이제. 네. 네, 저는 뭐 제 이력을 간단하게 그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죠. 네,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설리인텔 고등학교라고 특성화고를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에 원래 좀 관심이 어릴 때부터 좀 있어서 그런 개발 쪽으로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설리인텔 고등학교를 진학했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대학 진학을 해서 대학 내에서 이제 저도 군대를 그 산업기능요원이라고 병특례로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 발전소랑 일하는 회사에서 이제 뭐 발전소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자재나 설비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뭐 만들면서 경험을 쌓다가 이제 대표님이랑 알게 되고, 병특례를 마치고 나서 바로 같이 함께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어차피 핵심 멤버가 둘은 아닐까요? 또 있나요? 예. 간단하게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예, 무슨 저희 먼저? CEO 같은 경우는 이제 코파운더인데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지인이고요. 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같이 하게 목덜미를 됐습니다. 그냥 잡아서.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동시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인력이 2명이 더 있고, 저희 뭐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홍대 미대 출신들 디자이너들이 있고요. 예. 뭐 일단 어떤 멤버는 일단 화려할 네네. 수도 있고 화려하다. 아, 예. 당당하게. 네. 근데 그런 핵심 멤버들 중에 이렇게 임원진도 그렇고 예. 또 그 밑에 실무자들도 그렇고 좋은 인력들을 이렇게 영입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예,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흡입할 수 있었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평소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초기에 창업했을 때 정말 어려웠어요. 이제 인재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근데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친구 동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와 친구 동생을 동시에 꼬드겨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이제 입사를 시켰고요. 당시에 이제 일본 유학 간다는 사람을 1년만 같이 일하자 했는데 벌써 4년째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획자나 뭐 이렇게 공채를 뽑은 경우도 있지만, 특히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또 CTO가 또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이제 그런 친구들을 또 추천을 받아가지고 함께 하게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거의 신뢰 관계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군요.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 신뢰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좋은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네. 월급도 좀 많이 주시고.
예, 그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젤리코스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분야 여기에 예.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근거리 통신 NFC, 그다음에 네. 비콘 이런 것들을 통한 그 사물 인터넷 어떤 그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지 좀 이렇게 간단하지만 좀 자세하게 예. 설명을 좀 해봐 주세요. 네. 저희가 퀵탭이라는 NFC 서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를 터치했을 때 뜨는 화면을 클라이언트들이 좀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정의된 템플릿을 제공을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제 그런 서비스로 주로 뭐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이 프로모션이나 어떤 홍보 같은 것들을 할 때 NFC를 이용을 할 때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근데 그런 고객들이 이제 저희의 주된 영업처였었는데 그 옴니 채널이 하도 뜨는 키워드이다 보니까 이제 비콘 쪽도 하시냐라는 그런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역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콘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시대가 흐르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러면 그 미니멈 밸류어블 프로덕트로 최소 범위로 비콘 서비스를 개발을 이제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하우나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 축적이 되면서 이제 이 제품까지 흘러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NFC나 비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웹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드웨어에 대한 두려움들이 좀 낮아지고 노하우가 말씀드린 그런 노하우들이 쌓이면서 이제 이런 그 스마트 프로덕트까지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창업한 지 5년 정도 됐다고 아까 예, 그랬죠? 예. 근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에 이제 LFC나 비콘이 사실은 예, 뭐 없었습니다. 없었거나 네. 아예 이제 아주 그 어색했던 그런 시기였을 것 같은데 네.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어떤 예, 다른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가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처음엔 어떤 쪽으로 했었어요? 처음에 한 1, 2년은 앱 개발이나 소셜 네트워크 광고 이런 것들을 대행을 해주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수익을 냈었고요. 그래서 사업 1, 2년 차에는 투자를 전혀 받을 생각도 없었고 뭐 받지도 못했고요. 네, 그랬다가 저희가 이제 업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서 무언가 해보고 싶은 서비스 개발이 생기면서 투자를 받게 됐고요. 그게 이제 버디업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작년, 재작년 그때쯤부터 해서 NFC나 비콘 요런 기술 쪽으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눈을 돌리게 되면서 그런 쪽으로 그 서비스들을 전환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 당시 그러니까 모바일 앱 관련된 사업을 할 당시에는 수익성은 좋지 않았겠네요. 오히려 수익 네. 이제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시다가 예, 예. 뭐 NFC든 또 그 네. 이후에 비콘이든 네. 이런 기술 아이템 외에도 검토해본 기술들이 많았을 텐데 네. 뭐 어떤 것을 검토하셨으며 왜 NFC에 이렇게 확 꽂히게 됐는지 예. 그 과정을 설명 좀 해주시죠. 전공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대학원에서 RFID나 NFC로 전자상거래 설계가 전공이었기 그랬군요. 때문에 좀 예, 예. 자연스러웠었고요. 사실은 창업 초기부터 NFC에 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당시에는 NFC 인프라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감히 도전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시장 환경이 무르익어서 저희가 도전을 할 수 있었고 저희 COO도 NFC RFID를 같이 전공한 사이였고 CTO도 심지어는 병역 특례 업체가 RFID 업체였어요. 네. 그렇군요. 예.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분야의 사업을 뛰어드는 게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이게 내부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뭐 작년에 시작하지 않으면 늦다는 판단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레퍼런스나 뭐 플랫폼 이런 것들을 쫙 쌓아가지 않으면 올해나 뭐 내년에는 이제 이미 선도 업체가 이렇게 굵직한 선도 업체가 생겨서 따라가기 힘든
테니까 요때 딱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그때 했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요새 핫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게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잖아요. 그렇죠? IoT. 이 IoT의 어떤 미래성이라든가 시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 IoT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IT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못할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다. 예,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IoT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참 그 재밌게 보는 것들은 물론 모든 기술들이 태동을 할 때 시행착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킬러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고 예를 들면 뭐 칫솔질을 하루에 몇 번을 어떻게 했는지 숟가락이나 젓가락질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도 센싱을 해가지고 데이터로 다 쌓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예. 네, 솔직하게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인사이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센싱을 할 수 있는 가격도 낮아졌고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도 낮아졌고 기술의 어떤 배리어도 좀 낮아지면서 모든 것들을 데이터로 수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또 재미있게 보는 서비스가 아디다스의 스마트 볼입니다. 그 축구공 안에 센서를 넣어서 차는 세기와 각도, 그 다음에 뭐 어떤 형태로 뭐 왼발을 사용했는지 오른발을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해서 이제 축구 선수가 공을 더 잘 차기 위한 그 방법을 예전에는 코치가 그냥 눈으로 눈대중으로 때려서 이렇게 공을 차야 됩니다라고 코칭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데이터로 분석이 돼서 이때는 이렇게 차야지 골대 안으로 공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까 언급했던 그런 센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중화가 많이 되어가면서 기존에는 데이터로 수집을 하지 못했던 그런 지식이나 혹은 팩트들이 이제 수집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삶의 구석구석으로 파고드는 시대가 이제 곧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칫솔질이나 젓가락질 이런 게 의미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것이 데이터로 수집이 되는 시대가 금방 열리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뽑을 수 있는 어떤 산업이나 혹은 지식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주목받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사물 인터넷은 정말 글로벌하게 핫 이슈죠. 핫 이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키워드를 달면은 무조건 미국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할 정도로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예.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은 홈 오토메이션, 가정 자동화 쪽 응용 분야가 가장 많이 눈에 띄고요. 예. 약간의 비중은 좀 다르지만은 개인이 바디를 체크할 수 있는 운동을 양을 체크한다든가 심박 동수를 체크하는 등 하는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 그리고 또 하나가 헬스케어 분야 이런 예. 이제 응용 분야별로 그 외에도 다양한 업체들이 있지만은 그런 응용 분야가 많이 떠오르는데 젤리코스터가 그 IoT 분야에서 타깃으로 있는 영역 이런 특정 제품명보다는 예. 타깃으로 하고 있는 고객층 혹은 활용 영역은 주로 어느 쪽으로 잡고 계신지. 예. 아직 거기까지는 못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술이 태동을 하고 나서 킬러 서비스가 나오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시간이 걸리지 걸리죠.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NFC 같은 경우에 한 2년 전에 가장 주목받았던 서비스들이 NFC 메뉴판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예, 이렇게 메뉴 오더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특정 키워드를 잡더라도 저희 예측이 틀릴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키워드 아래서 사업을 영위해 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회사에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그런 단어를 선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 5년 사업을 하면서 배운 교훈들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앱을 만들어도 매일매일 사용이 되지 않는 앱이면 수명이 굉장히 짧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포털 사이트 앱이나 지도 앱 뭐 이런 것들 매일 사용되지 않으면
뭐랄까 트래픽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IoT 제품을 만들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매일 사용되는 제품일 것, 그 다음에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굉장히 많이 모일 수 있는 분야일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식주와 관련이 될 것. 왜냐면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CTO하고 계속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이런 제품의 아이디어를까지 착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그렇게 이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이 당분간 혼란스러울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면 예. 당연히 이제 시장성에 대한 부분도 아무래도 좀 그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테고 네. 다른 IoT 업체들도 다 고민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밝은 전망을 아직까지 내기는 좀 네. 힘들다는 뜻인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을 개발을 하면서 몇 가지 그 희망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IoT 회사라고 하면은 을에 그냥 로봇이거나 아니면은 뭐 비콘이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그냥 그러니까 기술 이만큼 기술을 발전시켰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업 아이템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활 밀착형 제품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그냥 하이테크 제품만 만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대신에 생활 밀착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시장에 꺼내 놨을 때 폭발적인 반응이 있기를 저희는 이제 바라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 IoT 어떤 이 시장 내지는 IoT 어떤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고민도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 그 뭐 10년 전, 20년 전에 미래를 그린 영화를 보면 뭐 이런 지금 얘기하는 것 비슷한 것들이 약간씩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단 예. 말이에요. 과연 미래에 저런 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현실화돼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이고 네네. 공감이 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일반화돼 있지 않고 새로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이 어려운 게 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수익성, 시장성을 따지게 되면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긴 하는데 과연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인데 그건 앞으로 이제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번에 뭐 최근에 축하드릴 일이 있어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아, 예, 왜냐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스마트 바틀을 개발해서 IoT 컨테스트에서 미래부 장관 상을 받았어요. 네.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해보는 걸로 이제 방향을 예. 바꿔보는데 바꿔보는데 우리 CTO께서 얘기해볼까요? 예.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이 스마트 보틀인데요. 이렇게 앞에 보시듯이 이쪽 LED를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이쪽 네, 이쪽 LED를 통해서 그 물을 마실 시간이 되면 물을 마셔라 라고 알려주고 이 제품을 통해서 마신 물의 양이 이쪽 앱을 통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앱에서 그 기록을 바탕으로 이렇게 뭐 타임라인이나 이렇게 시간대별로 내가 언제 물을 마셨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캘린더를 통해서 내가 그 월별로 내가 물을 잘 마시고 있는지 확인시켜 주고요. 또 이제 다른 기능들도 많이 있는데 챌린지 기능이 있어서 내가 지금 물을 제대로 마시고 있는 게 맞는지 알려주고 또 물 마시는 습관을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 제품을 이제 우선 컨셉을 잡고 이런 걸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아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 얘기는 이제 다른 방향을 바꿔서 이 제품을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제품이죠. 시제품까지 만드는 그 과정들이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우리 험난한 CTO가 아주 험난한 과정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oT 제품을 만들자. 그런데 뭘 만들어야겠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시장 조사를 엄청 했죠. 그래서 뭐 포크도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분도 보고 다양한 분야를 다 봤는데 거의 한 30개, 40개 이상 아이디어를 막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매일 주말에 막 나와서 얘기하고 새벽에도 얘기하고 하다가 그냥 모르겠다. 밥을 일단 먹으러 가자. 네, 그래서 그냥 일단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밥을 먹으러 왔는데 보통 이제 식당에서 물컵을 먼저 주잖아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제가 쭉 따르는데 그 한 뭐 수십 가지 아이디어 중에 또 하나였던 거죠. 그 물 따라 마시는데 물 자동으로 기록해줘서 내가 얼마나 마셨는지 알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딱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표님이 그거 짱이다. 네, 대박이다.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뭐 거의 수십 가지 내는 것 중에 하나를 한번 제대로 한번 고민해보자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처음에는 뭐 스마트 텀블러 같은 개념으로 제가 접근을 했어요. 물컵이나 뭐 컵 받침대 또 여러 가지의 형태로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고민을 막 하다가 그 과정에 시행착오도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물에 집중하자. 우리는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것, 이제 그것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스마트 보틀의 형태로 물병인데 내가 마신 물의 양을 기록해주는 물병, 이런 컨셉으로 뭐 개념이 잡힌 거고요. 뭐 되게 이제 이거 만들 때는 난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수위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게 아주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센서가 물의 네. 양을 측정하는 거요. 네, 이게 물 마신 양을 기록을 할 수 있으려면 물이 담겨 있는 양을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수위 측정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제 압력 센서라든지 아니면 전도체를 이제 수위별로 배치를 해서 물이 차올랐을 때 물이 여기까지 찼다, 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부력을 이용한 방법, 뭐 기타 등등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그 시험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매일 막 밤낮 안 가리고 막 했었는데 다 하나같이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무게를 이용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얘가 뭐 흔들린다거나 혹은 마모에 문제가 있다거나 오차가 상당히 높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전도체를 이용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정확하고, 근데 아주 큰 문제가 전기가 통하면 물이 전기 분해돼서 염산가스, 독소가 나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미량이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 미량이라도 이게 마시는 그렇죠. 물인데 그런 독소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죠. 좀 이제 정확하면서도 또 오래 쓸 수 있고, 사물 인터넷 제품으로서 오래 쓸 수 있고 또 완전히 무해한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개발 막 고민 좀 그때 대표님이랑 같이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아마 대표님이 빛으로 하면 어때?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빛. 지금 햇빛. 네. 센싱을 빛을 쏴서 하면 어떨까라고 그냥 지금 한마디. 그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 스마트 보틀에 대한 그런 초기적인 아이디어, 상세한 스펙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네. 물 먹는 양을 측정하자라는 그 아이디어가 태동한 시점부터 요 시제품 나올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으며 가장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줬던 영역은 어떤 영역? 아까 뭐 센싱 영역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얼마나 걸렸어요? 시작하고 나서는 한 4, 5개월 되나요? 5, 6개월 정도 되나? 4개월 정도 딱 찬 것 같아요, 이제. 네. 4개월. 예.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물의 양을 측정하는 센싱 관련된 네. 알고리즘을 뭘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과정이 힘들었던 거고. 네, 기술적으로는 그렇고 사실 더 힘들었던 건 기술적인 건 저희가 풀어내면 되는데 그렇지. 가장 힘들었던 건 이제 제품의 컨셉이나 과연 이 제품이 먹힐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쓸모 있는 걸 만들고 있는가라는 고민이었죠. 네. 에피소드 하나 있습니다. 그 지난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저희가 2012년에 실리콘밸리에서 인큐베이팅을 받았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때 저희 멘토였던 투자자가 이제 한국에 올 일이 있어서 와서 이제 만났었어요. 근데 보더니 와 너무 죽인대요. 너무 죽여. 네, 너무 잘 만들어, 너무 쿨하다고 그러던. 근데 안 사겠대요, 자기는. 그래서 왜 안 사냐 그랬더니 이게 소위 말하는 페인킬러 프로덕이 아니다. 비타민 프로덕 같다라고 해서
그 사용성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의심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도 항상 많이 틀리니까 일단은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뭐 이런 데 올려서 안 그래도 지금 그 질문 하려고 했어요. 예. 예, 한번 오히려 그 유즈 케이스를 우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테스트를 내보냄으로써 예, 맞습니다. 유즈 케이스를 역으로 한번 우리가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수집해 보는 예.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 뭐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미래부 장관상까지 받아서 회사는 거의 뭐 축제 분위기였겠네요. 지난주에 굉장히 즐거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예. 미래부 장관상이 대상인가요? 예, 예. 난 대통령상이 대상인 줄 알았지. 아 그렇군요. 이거 뭐 저 IoT는 저 미래부 장관님이 최고인가 보네요. 오늘 예. 이거 촬영 끝나고 축하주 한잔 해야겠네요. 네. 예. 근데 예, 예. 그 지금 우리 잠깐 킥스타터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 그 김종태 회장님 그 뭐 이런 쪽에는 워낙 전문가시니까 킥스타터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킥스타터가 우리나라 제품이나 우리나라 아이디어도 꽤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서 뭐 많은 이제 그 관심들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이쪽에 허들이 뭐냐면 우선은 이제 국내에서 그 킥스타터에 제품을 올려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불가능하다. 네. 그 얘기는 이제 뭐 미국이든 그 선진국에 지사가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신청하는 형태를 띄어야 된다는 그런 허들이 하나 있었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전 세계에서 모든 언어로 이 궁금증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글이 올라오는 거를 24시간 이거를 이제 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초기 우리 그 개발한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들더라. 그래서 네. 킥스타터에 올리는 거는 뭐 상당히 준비가 좀 돼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가끔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만약에 그게 가능한 건지 예.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예, 그 먼저 이렇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영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차 영상은 한번 찍었고요. 2주 후에 2차 영상을 한번 찍어서 이제 최종본이 나올 건데 특히 2차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배우들을 사용을 해서 그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보트를 사용을 하는지를 CF처럼 이제 보여줄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지사나 이런 것들 혹은 시민권이 있어야지, 영주권이 정확하게 영주권이 있어야지 프로젝트를 올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킥스타터보다 좀 그런 그 허들이 낮은 인디고고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디고고는 그런 법률 이슈가 좀 줄어서 거기를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신 이제 그 유저 릴레이션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모든 임직원이 달라붙어가지고 되는 언어 안 되는 언어 다 막 해가지고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시간 잠도 안 자고 뭐 이렇게 시간에 현지 시간에 맞춰야 되는 그런 네. 것들이 있을 건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이 킥스타터나 인디고고에 뭐 좋은 제품이 등록이 돼서 또 전 세계 네티즌들이나 일반 불특정 다수의 어떤 뭐 소액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 뭐 지원해주거나 이렇게 해주는 예. 그런 아이템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스마트 보틀이 실질적으로 상용화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그 저의 사용하기까지 발행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둘 다. 저희 그냥 내부적으로 3월 말 정도 생각하고 출시를. 있습니다. 예, 3월 예. 말.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예산 이슈가 가장 큽니다. 예산이라면 어떤? 양산을 자금이겠네, 들어가기 자금. 위해 양산을. 초기 그쵸 양산비가 네네.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저희가 기능 구현이나 목표까지 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밑그림은 다 그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좀 투자가 있어서 뭐 PCB 보드를 이렇게 전문 업체에 맡겨서 받고 또 기구 설계도 전문 업체에서 맡겨서 받고 그다음에 이제 목급도 또 빼고 그다음에 금형이나 사출 뭐 이런 데에 이제 계약을 하고 그런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자금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살짝 버퍼링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인디고고나 킥스타터 같은 것을 좀 잘 활용하시면 예, 기내 예. 같은 경우 백킹 받는 데드라인부터 shipping하는 날짜까지 보통 한 6개월 정도 텀을 두거든요. 예, 글로벌 예, 업체들은. 그래서
그렇게 후원 받은 금액을 가지고 초기 양산 모델 생산하는데 투자를 다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먹힐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어디에 이제 이렇게 포커스로 맞춰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이게 시장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예. 이 제품이 만약에 출시되고 뭐 수출 국내외 수출까지 되면서 국내외 이제 이게 뭐 사용자가 만약에 생길 거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제품의 주 수요자가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타겟 유저와 네. 코엑스에서 네, 반응 그렇죠. 한번 네,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희 타겟 유저는 맨 초기에 이제 잡았던 타겟은 20, 30대 사무직 여성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 제품이 이렇게 과연 쓸모가 있냐 이런 고민을 막 하면서 막 환자나 아니면 뭐 또 어르신 분들 혹은 운동선수 네.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IoT 전시회를 하고 나서 다시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희 메인 타겟은 20, 30대 사무직 여성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 관리를 신경을 쓰고 이게 뭐 다이어트나 아니면 네, 이제 그 뭐 피부 먹는 관리나, 거에 대한 어떤 네. 조절을 해야 되는 여성들이 이제 상당히 주 타겟 고객층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죠. 예. 뭐 외국도 마찬가지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IoT 전시회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 그 제품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되게 예쁘다 얼마예요? 물어보는데 어떤 분은 뭐 5, 6만 원대 정도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 되게 비싸다 나 같으면 안 사 라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되게 저렴한데 보통 보틀이 한 2, 3만 원 뭐 이 정도 하니까 이거 한 7만 원 할 줄 알았다 7만 원, 10만 원 할 줄 알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20, 30대 여성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그 물 마시는 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물을 마셔서 기록해주고 알려주고 한다는 것 자체. 그래서 또 뭐 예를 들면 남성분들 중에 특히 이제 좀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 약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약통은 있으면 쓰겠다. 근데 보통 1, 2만 원대 이 정도로 단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전시하면서 보니까 20, 30대 여성분들은 좋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 데려와요. 이거 봐라. 이렇게 좋은 게 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은 막 좋다고 하면서 막 사진 찍어가고 뭐 정보 알려주시고 그런 이게 거를- 물이 지금 몇 밀리리터 들어가는 거죠? 700? 750? 아닙니다. 한 13온즈 한 400ml 정도 들어갑니다. 아 400ml. 예. 용량이 좀 적어 보이는 느낌은 드네요. 네. 400ml 네. 정도면. 저 이거 얘기 듣다 보니까 여기다 술을 담아서 술 마시는 술이 깰 때쯤 되면 마셔라 해주고 또 네. 깰 때쯤 해서 막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과도하게 음주를 못하게 얼러트를 준다던가 네. 이런 것도 예 농담이었습니다. 이제 시장이 여성들이니까 여성들한테 맞게 뭔가 이제 이거 디자인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정밀하게 우리가 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게 사실은 이제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관심이 갔기 때문에 여기 관심을 갔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려면 이제 뭐 스마트폰하고 연동된다든가 데이터가 이렇게 뭐 하든 그런 것들이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편리하게 네.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타겟 고객층들을 제대로 우리가 그 효과적으로 예. 이렇게 공략할 수 있도록 네네. 준비를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시장성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제품을 만들기 전에 좀 확신을 가졌던 그 근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국내든 해외든 그 물 마시는 물 알람 앱이 100만 다운로드 이상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 마시는 걸 잊어먹고 알람 받아가지고 마실 정도로 열의가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이제 수치로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국내에서 물을 2리터 이상 수분 섭취를 하루에 충분히 하는 사람의 통계가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물을 정말 못 마시고 다니는데 국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물을 많이 마셔야지 하고 다 알고 계시는데 실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물 알람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정말 저 보틀 안에 물이 담겨 있어서 물을 마시라고 할 때 훨씬 더 파워풀하게 시장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기획하고 제품을 만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확신을 갖지는 못했었는데 전시회를 하면서 정말 그 여성 사용자 그 계층이 해주는 그런 피드백으로부터 저희가 좀 확신을 갖게 됐었습니다. 예. 근데 또 우리 정수기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예, 웅진 예. 코웨이, 예. 뭐 코웨이죠 지금은. 예. 코웨이가 됐든 뭐 청호정수기가 됐든 이런 어떤 그 정수기 업체들하고 콜라보를 좀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예. 저는 소주 회사하고 소주 회사. 미니 버전으로 딱. 필이 빡 꽂힌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요걸 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에 사업화를 이제 시장에 만약 3월 달에 내놓는다 네. 치면은 가격대는 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판매는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선 가격대는 5만 원, 6만 원대를 맞추는 게 저희 목표고요. 전시회를 해보니까 가장 좋은 반응은 5만 9천 원인데 6만 9천 원까지 가더라도 사겠다는 사람은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5만 9천 원 정도 되면 이제 저렴하다 라는 인식으로 가고 6만 9천 원 정도 되면 한번 사보겠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목표가는 이제 그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원래 판매는 한 저희가 처음에 잡았던 게 10,000대였던 거예요. 네, 네. 초도 물량 그 킥스타터 통한 선주문은 10,000개이고 네. 내년 목표 그 개수는 10만 개가 목표입니다. 내년 1년 동안 네. 누적해서 10만 개. 그래요.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여기 정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투자와 관련된. 네. 그래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를 여러 차례 좀 받아왔죠. 네. 총 창업 자금은 얼마로 시작을 했고 현재 어느 정도 투자를 받았는지 그걸 좀 이야기해 주죠. 정말 초기에 자본금은 10만 원이었습니다. 괜찮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증자를 몇 번 해가지고 증자 몇 번 하고 투자를 받아서 지금은 자본금 한 9,500에서 1억 사이 정도이고요. 투자를 저희가 포스코 벤처 파트너스, 중소기업진흥공단, 그 다음에 은행권재단 디캠프, SK 플래닛 이렇게 기관 투자는 쭉 받았고요. 엔젤 투자도 조금 받아서 투자금은 9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1, 2년은 자체 매출로 회사를 돌렸었고요. 그래서 첫 투자가 아마 2012년 5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 투자가 올해 초 5월에 받았던 게 이제 가장 그 마지막 투자였고요. 주로 이제 그 투자금들은 지난 그 서비스였던 버디업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퀵탭이라는 NFC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데 R&D 자금으로 대부분 다 활용을 했습니다. R&D 자금은 다 인건비죠? 예. 인건비고. 네. 그 10만 원에서 출발해서 지금 전체 투자금이 한 9억 정도 되면 그냥 얼핏 우리가 이제 그 지분 방어 예. 문제를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네네. 이게 꽤 많은 지분이 외부에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어때요? 그 상황 많이 지키고 있나요? 기관들이 30% 정도 지금 전체 가지고 다 계시고요. 합쳐서 예. 현재 들어온 전체 뭐 투자받은 거에 네네. 대부분 30%는 기관, 예. 남은 70%는 우리 창업자가 예, 가지고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네. 비교적 그 방어는 잘 해서 관리는 잘한 것 같네요. 첫 번째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잘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배수를 꽤 높게 받아서 이제 그렇게 예, 유지가 예. 됐었던 거네. 오케이. 그랬군요. 그 아직까지 NFC 쪽에서 매출이 뭐 제가 언뜻 듣기로는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언제쯤 되면은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은지, 일단은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보틀이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좀 뭐 긍정적인 측면, 약간은 보수적인 측면으로 해서 예상을 좀 해주시죠. 예. 긍정적인 측면이면 내년이면은 이제 BP는 깰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수적인 측면을 예상을 한다면 그래도 내후년에는 BP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내내 스마트 보틀 사업이 기대만큼 못 미치더라도 예. 내후년이면 네. 왜냐하면 그럼 어쨌든 그 네. 과정에서 뭐 손익분기점 정도를 막 도달할 정도면은 현금 흐름상으로 예를 들면 여유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네. 신규 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필요성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신지
새롭게 더 투자를 더 받을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목표 규모는 저희 회사가 그러니까 9억 정도 받아서 시리즈 A까지 정도 온 것 같고요. 뭐 미국 투자 기준으로 보자면 뭐 시드 펀딩이 이제 끝난 거지만 국내 기준으로 하면 이제 시리즈 B를 가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리즈 B를 가면은 뭐 미니멈 10억에서 맥스 2, 30억 정도인데 규모가 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투자금 총액은 10억 정도이고요. 10억 정도, 예. 양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 2억 정도 최소 있어야지 이제 네, 제품화가 되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일단 뭐 자금이 어떤 필요할 때 적게 이게 딱 이게 조달이 되고 해야 이제 우리 사업이 예. 원활하게 이제 갈 수 있는 건 뭐 당연한 건데 네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 자금을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은 또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자금이 제때 이제 그 인젝션이 안 돼서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그동안 그 안 좋게 된 사례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근데 걱정이 지금 현재 이제 양산까지 갈 계획까지 다 가지고 있고 나름 또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전시회 등을 통해서 이제 검증도 일부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어떤 고객층도 우리가 정해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2억 정도 자금에 10억 추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떤 방법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저희 엔젤 클럽 같은 데를 활용해서 또 추가적인 어떤 그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고 예. 또 다른 뭐 방법을 한번 연구도 해볼 수 있을 거니까 네. 하여튼 뭐 방송 끝나고 따로 그 얘기는 아, 예. 뭐 해보기로 알겠습니다. 합시다. 갑자기 작아지는데 이거 너무 파워풀하신 거 아니에요 또? 예, 뭐 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예, 뭐 갑자기 여기 기가 딱 들어왔잖아. 아니, 저는 이게 소장님. 술로 돌리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고전 유통을 해봤으니까 원래 이런 신상품에 대한 비전을 내세우면서 팔릴 만한 비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선주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유통업체들로부터 그 자금으로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그러니까 생각도 끝나고 들던데. 사실 하려는 얘기 그 비슷한 얘기인데 아. 그 일단 그 아까 뭐 금형이든 네네. 아니면 뭐 이 제조하는 그쪽에 어떤 그 도움을 좀 받는 방법도 있을 수가 아, 있고 네. 기존에 이제 유사한 물론 이 아이템은 아니지만 다른 아이템으로 유사한 그걸 고민하고 있다가 그렇게 한 번에 이제 해결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네. 그 얘기하려고 약간 큰거 아니었어요? 예. 이따 끝나고 좀 더 깊은 얘기 하시고. 예. 네. 그 어제도 이제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사장들하고 뭐 우연한 모임에서 얘기를 하면서 해외 진출을 하든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든 유즈 케이스를 잘 발굴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에 담긴 앞서가는 기술과 사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근데 사실 우리의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제품을 꼭 사야 되는, 샀을 때 나한테 어떤 효용 가치가 오는지가 직관적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예.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 제품을 설득하기엔 제가 보기에 한계가 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좀 있는 거고, 물 많이 마시려면 그냥 옆에 있는 물통만 보면 물 그때마다 마셔도 사실은 하루에 2리터 충분히 마시거든요. 제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하니까. 예. 그랬을 때 이 스마트 보트를 이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거나 혹은 뭐 미용이든 무엇이든 어떤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지를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유즈 케이스 발굴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 유즈 케이스가 설득력 있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잠재 고객들이 매력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 사실 이 사업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설사 이 사업이 기대만큼 된다 손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패스트 팔로우를 할 만한 다른 경쟁사가 네. 그런 종류의 제품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다음 타깃 제품에 대한 준비를 좀 미리부터 하시는 게 네. 당장은 이 제품 양산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예.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제 한 가지 걱정이 예. 어떤 거냐면 아까 뭐 영화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뭐 과거에서 우리 현재 미래를 보고서 이제 저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도 구현되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핫 이슈는 당연히 우리 뭐 지금 쭉 한 시간 동안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물 인터넷, IoT
또 사물과 사물 간의 어떤 통신, 그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들, 그 데이터를 활용한 우리 어떤 생활 습관의 변화, 아니면 뭐 건강에 그러니까 헬스케어 적용하고 이런 것들, 이 개념적인 이론적인 얘기들은 뭐 이제는 누구나 다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다 연결돼서 하는 고기까지 가기 아주 정말 스타트하는 지점이라서 실제로 이제 그런 그 먹잇감이 되는 시장은 나중에 누군가가 거대한 어떤 공룡이 와서 다 먹을 거고 우리는 그냥 그 길로 가는 하나의 그냥 그 뭐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 정도로 이게 우리 역할이 이렇게 축소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이 돼서 예. 그렇게 안 되려면 물론 이제 뭐 양산에서 팔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게 아니면 뭐 뭔가 다른 우리가 쭉 계속 앞으로 이제 그들 공룡들과 싸워서 내지는 대기업을 말하겠죠. 그다음에 아니면 자본력 있는 사람들이 또 뭐 괜찮다 싶으면 여기다 조금 더 진화된 아이디어를 붙여서 또 뭐 우리를 뒤집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좀 염두에 두고 예. 그 우리가 마중물이 아니라 우리는 간다라는 네.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아주 임팩트 있는 뭐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저 특허가 돼 있는 건가요? 특허 출원을 했고요. 아까 이제 CTO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빛을 이용해서 적외선을 이용해서 센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적외선 센싱을 통해서 수위를 측정하는 방법이, 저희 변리사가 검토하기로는 이제, 그런 특허가 국내에서 없어서 특허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특허 출원은 8월에 해두었고요. 근데 적외선으로 수위를 센싱을 하지 않으면 아까 뭐 CTO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수위 측정 센서를 쓰면은 단가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외선 센서는 개당 100원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싸네. 수위 센서는 2-3천 원씩 네, 하죠. 뭐 예. 비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미투 모델들이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지적재산권 확보로 인해서 적외선 센서를 단가 쓰지 경쟁력은 못하게 높일 되면 수 있겠구나. 예, 맞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뭐 가격을 적정가를 59,000원, 69,000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센서를 쓰게 되면은 이제 원가에서 2-3,000원은 유통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10만 원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경쟁사들의 모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사업을 해 오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천 기술 확보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의 IoT 제품들이 센서들을 잘 조합해서 응용 제품을 내는 게 대부분이라면 저희는 저희 핵심 기능을 어떤 식으로 센싱할지 그 방법 자체를 처음부터 고안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른 IoT 회사들에 비해서 한 단계 더 깊이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런 저희의 노력들이 말씀하셨던 몇 년이 지났을 때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도의 노력이었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업이 성장을 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 만큼의 노력이었을지는 이제 좀 시간이 흘러보면 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싶습니다. 적극 응원합니다. 당연히 응원해야지. 갑자기 훈훈한 분위기가.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 대표가 미래의 투자자들, 뭐 현재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미래의 투자자들에게 어떤 각오랄까? 네. 예, 요청을 한번 해보시죠. 네. 저희 스마트보트 지금 투자하지 않으시면 후회하십니다. 꼭 적정 시기를 잡으십시오. 센데? 네. 예, 오늘 젤리코스터 초대를 해서 스마트 보틀, 물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이 스마트 보틀에 대해서 사물 인터넷을 접목한 스마트 보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뭐 이거는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투자자들께서 판단을 하실 몫이겠죠. 하여튼 어쨌건 이렇게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하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 벤처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청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는 자리만 봐도 저는 아주 참 마음이 좀 뿌듯합니다. 네, 하여튼 이런 많은 기업인들을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